요즘에 다이어트 약재로 선풍적인 그런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네. 당뇨병에 도움이 된다. 네. 요거. 네, 제가 정답 아. 먼저 외쳐보도록 많은 할게요.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저는 O입니다. 왜요? 제 혈육. 제 언니. 가족이 언니가 왜 이렇게 또- 다 나와요? 저희 언니랑 저희 남동생이 좀 뚱땡이라 가지고 효과를 마흔 봤구나. 못 봤어요. 예. 위고비를 이기더라니까요. 부작용만 엄청 나고. 근데 어쨌거나 마운자로나 위고비 같은 경우에 또 네. 이 당뇨병 치료제로 원래는 개발됐었던 거래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아마 네.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 네. 저도 근데 사실 정답 O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석 씨의 이제 말을 좀 얹어서 얘기를 하자면 네. 위고비와 마운자라고 아주 유명한 이제 비만 치료제잖아요. 네. 사실 비만이 당뇨병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라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비만을 치료할 수 있다면 당뇨도 당연히 치료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살을 좀 빼면, 빼면 당뇨도 정상적으로 조금, 돌아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당 수치도. 자, 최근에 그 다이어트와 관련된 핫 이슈죠. 네. 위고비, 마운자로 얘기가 나오니까 두 분이 아주 그냥 네. 목에 핏대가 섰습니다. 솔깃해요. 과연. 그래요. 네. 똑같이 이제 답을 선택을 해주셨는데 어떤 게 정답인지 확인해 보죠. 교수님, 위고비와 마운자로 이게 당뇨병에 도움이 됩니까? 네, 정답은 O입니다. 그렇군요. 도움이 되는군요. 네. 사실 이 약들은 원래 당뇨병 치료제로 출발한 약입니다. 네. 음식이 들어오면 우리 장에서 GLP-1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인슐린 분비를 돕고 위에서 음식이 내려가는 속도를 늦추고 그리고 뇌에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체내에서는 자연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 존재하는 호르몬이고요. 이 호르몬을 흉내내어 지속 시간을 길게 만든 약이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약 모두 체중 감소뿐만 아니라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아주 크고요. 혈압 고지혈증 개선에도 효과가 있고 지방간에도 효과가 있어서 최근에 매우 각광받고 있습니다. 네. 다만 메스꺼움 같은 소화기계 부작용이 흔하고요. 드물게는 췌장염 같은 심한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온라인이나 개인 거래로 구하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반드시 이 마운자로나 위고비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 퀴즈 정답은 두 분 다 사이좋게 맞춰주셔서 오늘 OX 퀴즈 결과는 3대2로 영서 씨가 승리를 거뒀네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번 이겨서 좀 재미없으실 수도 있는데, 네, 늘 다음 주도 제가 한번 화이팅 해보도록 할게요. 중간에 그래요? 한푼 나올 뻔했습니다. 제가 또 져가지고. 아니 근데 오늘은 좀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당뇨병에 대해서 제가 꽤 나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오해하고 있던 게 진짜 많았네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또 오늘 저도 또 교수님 덕분에 당뇨병, 그리고 당뇨약에 대해서도 네. 좀 새롭게 안 내용들이 많습니다. 또 이런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당뇨병으로 진단되면 다 약을 먹어야 되는 건지 네. 약을 복용하는 기준이 교수님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진단 시점이 혈당 수치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당할 색도가 7에서 8% 이상으로 높으면은 처음부터 저희가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요. 처음부터 약을 2제 이상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초기에 혈당을 확실하게 잡아두면은 10수년 뒤에 합병증까지 줄어든다는 게 이미 밝혀져 있는 사실이고요. 네. 반면 혈당이 살짝만 높은 초기 단계라면은 2, 3개월 정도 식사 효과가 운동으로 경과를 관찰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목표 혈당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은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되고요. 또 약이 요즘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네. 약마다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혈당만 보고 약을 고르진 않고요. 체중이라든지 저혈당 위험, 그리고 심장, 콩팥 합병증 위험까지 다 따져서 개개인별 맞춤형 약을 고르게 됩니다. 근데 당뇨 치료제 하면 가장 네. 먼저 떠오르는 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배에다가 이렇게 주사를 인슐린 주사를 그렇죠. 직접 네. 주사하는 거 네, 기억나시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예전에 당뇨 환자는 다 이 인슐린 주사를 맞는 줄 알았는데 저도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인슐린 주사하면은 이제 당뇨병 치료의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도 같은데 교수님 인슐린 치료는 어떤 경우에 하게 됩니까? 네. 네, 우선 1형 당뇨는 진단 시점부터 씁니다. 인슐린이 아예 안 나오는 병이니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2형 당뇨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처음 진단됐을 때 혈당이 아주 높은 경우 짧은 기간 인슐린을 써서 췌장을 좀 쉬게 해주고 안정되면 다시 먹는 약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먹는 약을 여러 개 써도 목표 혈당에 도달 못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로 임신 중일 때 임신부들은
드실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네. 인슐린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수술이나 큰 감염이 있을 때는 약의 부작용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인슐린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다섯 번째로 간이나 콩팥이 나빠서 먹는 약을 쓰기 어려울 때 또 인슐린을 사용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인슐린을 마지막 단계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인슐린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약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인슐린 치료라는 것도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당뇨병의 여러 치료약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당뇨약을 먹는 분들 중에 걱정거리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네. 저혈당인데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혈당이 너무 높아져도 안 되지만 또 이게 네. 너무 낮아져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당뇨약을 복용하면 저혈당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인슐린이나 일부 약을 쓰시는 분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혈당은 고혈당보다 훨씬 급한 경우가 되겠고요. 네. 고혈당은 몇 년에 걸쳐서 문제를 만들지만 심한 저혈당은 몇 시간 안에 의식을 잃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 보통 혈당 70 미만을 말하고요. 식은땀, 손떨림, 두근거림, 어지럼증, 심한 허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대처법은 15-15 규칙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당분 15g을 드시고 15분 뒤에 다시 재보는 겁니다. 양은 주스 반컵, 사탕 서너 개, 설탕 한 큰술이면 됩니다. 이걸 복용하고 나서도 낮으면 한 번 더 반복하면 되고요. 네. 주의하실 게 둘이 있습니다.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 지방 때문에 흡수가 느려져 임금용으로는 부적합하고요. 네. 네. 또 두 번째로 의식이 흐린 사람한테는 억지로 음식을 먹이면 절대 안 됩니다. 오. 기도로 넘어가면서 폐렴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아하. 그땐 바로 119를 부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혈당이 반복되면 반드시 주치 있게 말씀하셔서 약을 조정하셔야 합니다. 야, 저희가 사실 이렇게 밥을 조금 못 먹고 있으면 갑자기 막 기력이 탁 떨어지면서 네. 지금 약간 저혈당 온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처럼 했었는데 약간 농담처럼 네네. 했었죠. 저혈당 이거 그냥 쉽게 봐서는 안 되는 거네요. 정말 그러니까요. 무섭네요. 네. 네. 이제 말씀해주신 15-15 규칙을 잘 기억을 좀 해야겠습니다. 당분 네. 15g을 섭취를 하고요. 네. 15분 뒤에 다시 혈당을 재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네.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저혈당이 왔을 때 대처법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미리 잘 이렇게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당뇨병 환자에게 약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식사 관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꼭 지켜야 되는 식사 원칙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양을 규칙적으로 균형 있게 드시는 겁니다. 무조건 안 먹는 게 답이 아니고요. 하루 필요 칼로리에 맞춰서 새끼 식사를 규칙적인 시간에 하셔야지 네. 혈당 변동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를 골고루 갖춰 드시는 불균형 없는 식단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뭘 먹지 말아야 하나요부터 물으시는데 네. 저는 평생 지킬 수 있는 방식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고요. 석 달 하고 무너질 식단은 의미가 없습니다. 네. 당뇨 식사는 특별한 한 잔씩이 아니고 온 가족이 같이 먹으면은 다 건강해지는 그런 식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영양소를 골고루 갖추어서 먹어라라는 말씀이신데 네. 네.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요. 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한다, 네. 건강을 위해서다라고 하면서 탄수화물을 아예 배제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네. 혹시나 다이어트 도움될까 봐 네. 밥 대신 이제 삶은 계란을 맞아요. 밥처럼 반찬이랑 이렇게 늘 막 지금도 네. 그렇잖아요. 먹고 네. 있었는데 이게 이제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와, 네. 근데 제가 어디서 또 듣기로는 네. 이 몸의 에너지를 쓰는 그런 장작 같은 역할을 한다고. 역할이 또 네. 이 탄수화물이라고. 아. 그래서 네. 그러면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이 뗄 장작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 줄이면 된다 이런 얘기를 또 들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포기했어요. 우리가 우리 이제 밥심으로 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탄수화물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궁금하긴 합니다. 네. 탄수화물을 끊는 게 교수님 혈당 관리에 좀 도움이 될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줄이면 혈당도 체중도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네. 그런데 줄이는 것과 끊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끊게 되면은 그 열량을 지방과 단백질로 채우게 되는데 네.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서 심혈관 위험이 커질 수가 있고요. 네. 오래 지속하기도 어렵고 대부분 요요가 옵니다. 특히 인슐린을 쓰시는 분들은 저혈당 위험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끊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흰쌀밥이나 밀가루를 잡곡류, 통곡물, 채소, 콩으로 옮겨가시는 것. 그게 훨씬 안전하고
훨씬 오래가는 식단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와, 근데 진짜 어릴 때부터 저희 엄마가 또 콩밥 해주면 이 무슨 엄마 밥을 왜 이렇게 했냐고 절대 안 먹는다고 막 백미를 달라 막 이런 쌀밥 얘기 먹고 싶어. 쌀밥 먹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뭐 콩밥이든 잡곡밥이든 네. 백미보다는 더 낫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네, 예. 잘 먹어야겠습니다. 영서 씨 어머니께서는 우리 네, 고생 많이 하셨어요. 형제들 키우시느라 네.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많이 했어요. 어머니 네.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요. 어머님이 그 삶의 지혜가 있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 다 작곡밥으로 자식들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근데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무조건 피할 게 아니라 좋은 탄수화물로 바꿔가는 그런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 과일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보통 과일은 우리가 몸에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 믿는 과일에 뭐 발등 찍힌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과일에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건 맞습니다. 네. 문제는 달고 맛있기 때문에 대부분 양 조절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과당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많이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를 수가 있습니다. 권장드린 양은 하루 한두 번, 그리고 한 번에 주먹 하나 정도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사과 반 개 정도, 귤 한 개에서 2개 정도, 바나나 반 개 정도, 네. 그리고 딸기도 한 5알에서 10알 정도가 한 번 분량이 되겠고요. 또 식후 즉시 드시지 마시고 시간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형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급적 생과일로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스로 갈아서 드시면은 식이섬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혈당이 훨씬 많이 오르게 됩니다. 네. 주먹 하나 정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주먹 네. 크신 분들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적정량. 정말 생각보다 되게 적게 먹어야 되네요, 과일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2번 정도 네. 먹어야 된다 네. 얘기를 하셨고, 근데 혹시 요즘 제로 음료가 너무 잘 나오잖아요. 네. 네, 이런 게 궁금해요. 혹시 뭐 무설탕 음료, 무가당 음료, 뭐 제로 음료 이런 거는요? 좀 괜찮은가요? 네, 아스파탐이나 스테비아 같은 대체 감미료는 열량이 거의 없고 혈당을 직접 올리진 않습니다. 네. 콜라를 매일 드시던 분이 제로로 바꾸신다면 분명히 더 나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실 점은 첫 번째로 무설탕이 무탄수화물은 아닙니다. 무설탕 과자에도 밀가루가 들어있으면 혈당은 똑같이 올라가고요. 네. 설탕 함량 말고 뒷면에 총 탄수화물도 함께 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강한 단맛에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운 음식이 맛이 없게 느껴집니다. 네. 그러면 식습관 개선이 어려워지고요. 네. 그래서 결론은 제로 음료는 설탕 음료에 비해서는 안전하지만 마음 놓고 무제한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지금 교수님 얘기를 이제 쭉 들어보니까 네. 어떤 음식이 무조건 뭐 된다 안 된다를 결정지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좀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하고 조절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식사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중요하죠.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렇겠죠?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이상, 하루 30분씩 주 5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분씩 와. 주 5회요? 꾸준히 해야 되네요. 정답이네요. 네. 강도는 약간 땀이 날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근육은 혈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저장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덤벨이나 스쿼트 같은 하체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2, 3회 정도 병행을 하시면 혈당 조절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시간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물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저혈당에 대비해서 사탕을 꼭 챙기셔야 하고요. 운동 전후로 발에 상처가 없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네. 사실 어르신들 또 보면은 유산소는 뭐 하실 수도 있지만 근력 운동 많이 안 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집에서 좀 손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이 스쿼트 맞잖아요. 그렇죠? 네. 맨몸 스쿼트 어때요? 맨몸 스쿼트. 좋습니다. 아, 그렇죠. 여러분 맨몸 스쿼트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몸 그래요? 스쿼트가 그냥 어. 혼자 하기 힘들면 자세 또 잘못 잡으면은 네.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데 네. 벽에 기대서 투명 아. 의자처럼 버티기만 해도요. 이게 네. 진짜 효과가 좋더라고요. 아, 땀 줄줄 그래요? 나요. 네, 네. 저 어제 했더니 허벅지가 지금 좀 아픈데 좋겠다. 네, 운동 효과가 있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근데 식사 관리 또 운동하시는 분들은 내 혈당이 지금 안정적인지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분들은 집에 혈당 측정 기기를 또 사다 놓고 맞아요. 매일매일 또 측정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그 혈당 변화를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네. 꼭 당뇨병 환자가 아니더라도 교수님 혈당이 정상인 사람들도 평소 혈당을 좀 자주 이렇게 재보는 게 필요할까요? 네, 요즘 연속 혈당 측정기가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당뇨병 환자분들, 특히 인슐린 쓰시는 분들께는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건강한 분께 꼭 필요하냐면은 솔직히 아직 근거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두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필요한 불안입니다. 식후에 혈당이 오르는 것은 정상인데 이걸 보고 걱정하시거나 또 과도하게 음식을 제한하다가 오히려 식사가 불균형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정확도입니다. 실제 혈액 검사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수치로 당뇨병을 진단하지는 않고요. 제 의견으로는 당뇨 전 단계이거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 식습관을 점검하는 교육 도구로 한두 달 써보시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화면에 보이는 숫자에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숫자에 상관없이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건강한 사람들은 굳이 사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평소에 네. 정기적인 검진만 잘 받아도 된다. 네.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정말 궁금한 게 네. 저는 사실 지금 이제 모유수유 때문에 금주를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애주가거든요. 당뇨병이 있으면 금주를 꼭 해야 하는지 정말 술을 절대 마시면 안 되는지 네. 너무 궁금해요. 궁금하네요. 네, 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절대 마시면 안 된다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희도 술을 끊으라고 권장을 드리고요. 술 같은 그렇군요. 경우에는 영양소가 없습니다. 영양소는 없지만 칼로리는 있거든요. 네. 술 자체가, 알코올 자체가 칼로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로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고요. 그빈 칼로리라고 하죠. 영양소가 없는데 칼로리는 있으니까 살만 찌고 몸에 도움은 안 되는 그런 식품이 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인슐린을 사용하거나 저혈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약을 드시는 분들한테는 술이 더 위험합니다. 네. 술을 드시게 되면은 간이 술을 해독하려고 그 능력을 쓰게 되겠죠. 근데 보통 우리 몸의 혈당을 유지하는 가장 큰 장기가 간입니다. 간에서 보통 혈당이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데 술을 분해한다고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인슐린 쓰시는 분들이나 인슐린 분비 촉진제를 쓰시는 분들은 술 드시는 순간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저혈당이 오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드시지 말라고 해도 드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은 득보다는 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당뇨병은 늦지 않게 발견해서 잘 관리해 주는 것만으로도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서 평소에 어떤 것들을 좀 신경 써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죠. 네, 예방을 위해서는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고 적절한 식사를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이렇게 하는 것이 즉 기본을 지키는 것이 최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매년 정기 검진에서 혈당 수치를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비만이라든지 당뇨 가족력,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매년 공복 혈당, 당할 색소를 챙겨서 검사해 보시는 것이 당뇨를 조기에 잡는 열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말씀을 쭉 한번 들어보니까 당뇨병이 정말 무서운 질환이기는 하거든요. 네. 네, 그렇지만 그래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네. 기본 잘 지키면서 또 평생 그냥 잘 관리만 해주면 또 살 수 있는 그런 질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더불어서 꾸준한 건강검진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맞아요. 네. 작년 검진 때 저의 혈당 수치는 어땠는지 네. 조만간 건강검진할 때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저도 가봐야겠습니다. 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당뇨병은 원치 않은 질환이라기보다는 잘 관리하면서 다스리는 질환입니다. 당뇨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당뇨병을 계기로 내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리셋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의료진을 믿고 식단, 운동, 약물 치료를 꾸준히 이어나가신다면 당뇨가 없는 분들보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부터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침묵의 살인자 당뇨병에 대해서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방심해서도 안 되고 또 진단을 받았다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바른 치료와 건강한 생활 습관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으로 우리의 건강한 일상을 지킬 수 있다는 점 꼭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영남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 내과 박일래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함께한 우리 두 분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